오늘은 이제 자산 운용력하고 자원 운용력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가 다른지 느낌이 와요? 어때요? 자원은 이제 그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프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이거든요. 자원, 가족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자원이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나는 자원이 많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되게 가난하게 했었거든요.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자원이 사실은 다 자원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이 자원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 볼 줄 알아야 돼요.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는 안목은 어떻게 생겨요? 나를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나를 성장시키는 것밖에는 나를 가장 잘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거? 결국에는 love yourself예요. 그러니까 휴먼 디자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이냐 두려움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랑이냐 저항이냐예요. 사랑은 퍼져나가면서 뭐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항은 다 밀어내는 거야. 저항은 왜 하냐면 두려움 때문에 사랑이 없고 두렵기 때문에 싫어요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순행하지 않는 것들은 역행하는 것들은 저항이거든요. 아니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항에 대해서 하다가 그리고 에어컨 바람 속에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저항이거든요. 무슨 맥락인지 이해가 돼요? 자연스러운 상태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막는 게 이게 혈관이나 이런 거를 위축시킨다고. 사실 여름에 있는 이유가 있거든. 근데 여름에는 물론 너무 더우면은 나도 뭐 얼음물 가끔은 먹거든요. 필요할 때는. 우리나라는 얼음 중독이 30%가 나갔어. 나는 딱 100이 나오는데 100이 넘어가면 얼음 후전증인 거예요. 얼음 중독인 거예요. 이제는 문화가 우리가 그렇게 생겼잖아. 물론 시원한 데 가면 좋기는 하지. 당장 피부가 가실가실하면서. 그런데 왠지 뭔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그런 게 있거든. 이제 그런 거에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부자연스러운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사실 얼음은 문명병. 옛날에는 얼음 없었잖아요. 하여튼 환경이 내가 일부러 안 먹어도 먹어지는 환경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음물 먹어대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저항의식이 있어요. 거부하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니까 생각에 의존해서 살면은 제대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무슨 생각에 빠져 있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몸이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몸하고 이제 머리하고 분리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분리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이렇게 화합이 되면 마인드는 사실 우리하고 화합을 해야 되는 거지. 포시할 이거에 대한 것들을 빨리빨리 섭렵을 해서 갔을 때 우리가 가장 주도권으로 잘 살 수 있게 되죠. 여기서 그 자원 활용도 생각보다 다들 낮아요. 감정이 나오면 이거 활용을 못해요. 막히거든.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될 일도 안 되거든요. 일단 자기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자기 재능. 자기 자원이 재능이거든요. 제 재능을 잘 모르죠. 외부의 것만 활용을 하려고 자기 재능은 개발 안 하고 자기 안에 사실 답이 다 있거든요. 장애물은 파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파장이 있으면 여러 가지 정보가 교류하는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오래되고 많아지고 그러면은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조선이라는 사람 업이 2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 한 사람 이 업이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형상을 만드는 건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를 만드는 게 업이잖아요. 결국에 프리 카르마라는 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좋은 일 잘 균형 있게 하는 사람들은 업이 자동으로 쇠해져요. 청산이 돼요. 이거를 가장 빨리 해소하는 방법은 재능을 빨리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가 탁월하게 존재감이 드러냈을 때 그 이상 기쁜 건 사실 없거든요. 제너레이터한테 만족감이 최상이거든요. 돈 많이 버는 거 사실 이거 아니거든요. 제너레이터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골의 에너지를 잘 쓰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그 걸림이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이거거든요. 이거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반응을 잘해야 돼요.
반응 어떻게 잘해요? 반응할 거에만 반응을 하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거에 반응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려 하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흘려보내지를 못해. 뭐든지 잡아가지고 다 흘려보내야 돼. 할 것만 하면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쓸데없는 거 붙들고 이러자 저러자 막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이 설득 필요 없어요. 말로 에너지를 조율하려고 하는 게 설득이잖아요. 결국에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설득해서 한 것들은. 스스로 주도권으로 해야 돼요. 우리 남편이 내 공부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때려쳤잖아요. 뭐 좋은 소리도 못 들었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이 주도권으로 하지 않았을 때. 가장에 임무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몇십 년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서 헤어날 쯤 되니까는 놓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도권으로 결정해서 주도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어떤 일이 있어도 천재지변이 나도 살아날 구멍이 있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는 주도권 얘기하는 거예요. 호랑이하고 이게 눈을 마주쳐가지고 이기든지 눈싸움 해가지고 이기든지 살아날 구멍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벌써 겁이 질러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하면은 진 거거든요. 잡아먹히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게 살아가면서. 그걸 나만의 그 살아가는 방법을 생존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삶이에요. 그동안에는 의존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초개인화 사회로 되면서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90년대생들이 왜 수렁에 빠진 지수가 70이 넘어가는 최고로 높아요. 70 이상 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70% 이상은 벌써 인계 수치를 넘어 있거든요. 거의 모두가 지금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아스케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90년대생들이 이런 공부를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남의 일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애들 어렸을 때부터 뭐가 제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길을 찾은 게 사실 이 방법이거든요. 길을 찾은 게 이제 휴먼 디자인 무의식에서 길을 찾은 거거든요. 90년대생들이 이런 새로운 길을 가야만 하는 메커니즘으로 완전히 회복이 돼야 살아갈 수 있다는 부모님 세대의 의존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스스로 혼자 기능하는 수밖에 답이 없어요. 해년마다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가지라고 이런 여러 가지 재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큰 맥락에서 보면 그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아야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줄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이제 의존하고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원이 잘 조달이 되면은 이 자산 운용도 사실은 잘 할 수 있거든요. 20, 30대는 사실 모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트라이벌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개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자산이 없었죠, 제가. 부동산이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등기를 했단 말이죠. 부부 일심 동체 남편 이름으로 돼 있던 것들이 공동재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1인 기업이니 1인 가구니 스스로 기능해야만 되는 시기여서 자산 구축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 주도권을 이제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90년대생인 우리 애들한테 오피스텔 같은 주어졌거든요. 저는 이제 이 주도권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하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움켜쥐고 있다가 이런 마인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너무 일찍 좀 애들이 일을 안 한다, 망가진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시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실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벌써 실행해서 탕진한 애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많죠.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산 운용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애한테 돈을 주면은 갑자기 로또 맞은 것처럼 막 쓴단 말이에요. 이게 감당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벌었던 증여를 받았든지 간에 운용 능력이 있어야 돼. 자산 운용 능력이. 자산 운용 능력이 없는데 자산이 생길 리가 없죠. 생겨도 바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만큼만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이 자산 운용 능력이 있으면은요,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와요.
에너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이 능력이거든요. 그럼 나는 자산 운용 능력이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죠. 월급에 거의 매여서 살죠. 사이드적으로 자산을 융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겸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단계가 있는데 뭐 당장 어떻게 하라 이런 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고민을 막 해가지고 오르지도 않았는데 팔아치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됐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다른 일을 하면서 이게 자산 운용 능력이거든요. 방법이라고 그러면 마인드적으로 꼼수도 가지고 아니에요. 이거는 에너지예요. 저는 그거 하는 동안에 오히려 축적이 됐거든요. 올랐을 때는 다른 거를 투자를 하고, 문정동에서 제가 글래드힐 마사지 샵을 할 때 많이 뺐었죠. 거기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집단 무의식 세션을 하면서 대박이 났어. 그래가지고 코인이 떨어졌는데 45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대박이 나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집어넣었어. 그게 3,600원까지 간 거잖아요. 이런 텀을 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나를 잡아먹는 에너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갑자기 두려움이 툭 이슈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확 두려움이 몰리거든요. 그러면은 안 팔아도 되는 걸 갖다가 기회비용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며칠만 더 넣었으면 진짜 3,000원이 가는데 1,500원을 다 팔아. 이거 순간이에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평정심. 그러니까 제가 더워도 추워도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추위도 별로 안 타고 더위도 별로 안 타고. 더위를 기꺼이 훈련용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더워도 나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워. 이거 뭐야 이게. 이러면서 불평할 게 아니고 항상 하루 종일 평생 훈련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사는. 그러면서 다 살펴요. 다 살피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필요할 때마다 신의 한 수를 딱딱 두는 거죠. 이거 깨어있는 연습이 그거인 거예요. 이제는 주식 시대하고 코인 시대하고는 완전히 판이 달라요. 주식은 딱 그 시간만 깨어있으면 돼요. 9시부터 3시까지. 그때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딱 그렇게 사람들이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코인은 그거 아니야. 자는 중에도 막 움직여. 365일 쉬지도 않고 돌아가잖아요. 이게 더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코인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딱 왠지 모르게 눈이 떠져요. 눈이 떠져 있으면 코인의 파동과 내 파동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필요할 시에 깨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시스템인 거죠. 맑아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여기서 툭 튀어나오고 이슈가 많으면은 이렇게 컴플렉스 하게 되잖아요. 길이 엇갈려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죠. 네, 총업 청산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무조건 다 털어내면은 온전히 무결점의 나를 인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이게 나구나. 아무 어떤 생각도 안 들어오구나. 온전히 나 자유로운 상태로 내 존재감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이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또 살다 보면은 하나씩 들어올 수도 있는데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또한 그럴 거고. 부단히 운동하면서 신체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정신적으로도 항상 쓸데없는 거에 꼬이지 않으면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혼자 살려면 혼자 이런 것들이 조달이 가능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남한테 의존하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돈 벌 수 있는 구멍이 없을까 이런 것만 찾고 있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어떻게 남의 돈을 이렇게 그냥 자기 돈으로 만들 생각만 하고 자기가 잘 살고 있으면 돈은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교육들이 거의 없는 거죠.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과정 중심으로 사는 일상이어야 되거든요. 결과보다 무슨 짓을 해도 돈만 있으면 그 돈 금방 날아가요. 그냥 그렇게 들어온 것들은 출처 없이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단계를 밟아가지고 들어와야 이게 가능한 건데 더 이렇게 만족스럽게 자기 그 타입에 맞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차원이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 방법까지 더해지면 더 많은 것들을 구축해 갈 수 있겠죠.